안녕하세요, 출판 아저씨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문장부호 왜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장부호 마침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마침표는 너무 쉽지요. 문장이 끝났다는 표시로 마지막에 마침표라고 하는 점을 찍어주면 됩니다. 위에 있는 게 간단한 예시인데요. 내 별명은 출판 아저씨야.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마침표가 빠져 있지요. 그래서 마침표를 꾹 찍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 문장만 놓고 봤을 때는 마침표 필요해? 마침표 없어도 전혀 읽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여러 문장을 교과서에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보시지요. 1학년 2학기 교과서에서 가져온 문장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마침표만 쏙쏙 빼서 지워준 그런 문장입니다. 물론 간단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들을 읽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침표가 없으니까 문장이 어디서 시작되고 문장이 어디서 끝나는지 알아보기 살짝 불편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마침표를 다 찍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훨씬 보기 편하시죠? 마침표가 있는 곳에서 문장이 끝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는 게 한눈에 쏙 들어오실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문장들이 여러 개 있을 때만 해도 이런 효과가 있는데요. 굉장히 복잡하고 긴 문장들로 이루어진 글을 볼 때는 당연히 마침표가 꼭 있어야 전체 글의 구성을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장이 끝날 때마다 마침표를 무조건 찍어주면 되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평서문, 명령문, 청유문을 쓸 때 뒤에 마침표를 꼭 써주시면 됩니다. 평서문은 위의 예시처럼 어떤 정보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문장입니다. 명령문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요청하는 문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청유문은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문장이지요. 위의 예시처럼요. 그럼 마침표는 문장을 끝맺을 때만 사용할까요? 마침표는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 월, 일을 사용할 때에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날 좋아하시죠? 2024년 5월 5일을 연, 월, 일이라는 글자 대신에 마침표를 찍어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간혹 날짜를 나타내는 숫자 뒤에 마침표를 빼먹고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2024년 5월 5까지만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표기하는 숫자 뒤에도 꼭 마침표를 찍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3.1운동이나 8.15 광복과 같이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을 표기할 때 월과 일을 나타내는 숫자 사이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침표와 관련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제목에는 마침표를 쓰지 않습니다. 물론 의미상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마침표나 물음표, 느낌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제목에는 문장 끝에 들어가는 문장 구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꼭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침표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첫째, 마침표는 평서문, 청유문, 명령문의 끝에 꼭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마침표는 연, 월, 일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정 의미가 있는 날을 표기할 때 월과 일 사이에 마침표를 사용합니다. 네 번째, 제목에는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마침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건지 이제 잘 알겠지요? 여러분 혹시 문장부호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현직 국어 선생님이 콕 집어서 알려주는 문장부호책 마침표 꼭 찍어야 돼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어렵지 않고 쉽고 재미있게 읽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출판 아저씨는 오늘 마침표를 찍으면서 물러갈게요. 다음 문장부호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